자, 보도록 할까요? 세 가지 물어본 거예요. 디지털 역기능의 개념과 사례, 3대 이슈 방안. 세 가지 물어보면 개요를 가고 가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세 개를 바로 쓰셔도 되죠. 뭐 쓰기 편하게 1, 2, 3으로 가도 돼요. 개념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개념,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례를 정경사기, 거의 정경사기 기반으로 하셨네요. 거시적과 환경 측면을 나눠서. 좋아요. 뭐, 어차피 안 읽으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역기능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발전을 해. 그래서 사회적 이슈는 이거야. 네, 잘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은 어색하시겠지만. 3대 이슈는 허위 조작, 혐오, 성범죄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모사. 네, 좋아요. 그래서 역기능 3대 요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서 대응 방안은 이렇게 쓸 거야. 굿이죠, 굿. 대응 방안, 설계 실내, 엄청 많이 쓰셨네. 24분. 3달러. 이 정도 많이 쓰실 양이면 3달러게. 일단 나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얘도, 이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안 나눴잖아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누는 게 좋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3달러 이 정도 쓰실 거였으면, 이쯤에서 자르고, 4달러를 요 정도 분량을 4달러고 가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점수가 높아요. 지금 3달러 여기까지 쓴 걸로 양이 충분하거든요. 이미.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썼으면 딱 한 페이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글 쓰고 4달락 가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똑같은 양을 쓰는 거잖아요. 이만큼 쓰는 건 똑같은데 같은 걸 쓰더라도 4달락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베스트 답안이. 베스트 답. 15, 15, 15. 딱 45짜리. 그렇죠. 4달락, 3달락을 좀 줄이고 4달락성 하시는 게 더 높은 점수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4달러까지 똑같은 양으로 4달러 썼으면 무조건 이거보다 높죠. 그래서 뭐 16, 17 이렇게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셨어요, 진짜. 글씨 양도 이렇게 많지 않고 잘 이어주셨고, 이 정도 쓰셨으면 사실 이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굿. 그 다음에 스마트카, 라이다, V2X의 CITS까지. 세 가지 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스마트카, 자율주행의 정의는 스스로 임판제, 환경인지 판단, 제어까지 딱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자동차 기술. 그래서 기술 요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교시형은 정의랑 개념들을 한 세트로 가져가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가하고 지금 두 줄밖에 없잖아요. 2교시형은 단락을 빼면 반 페이지씩은 나오는 게 최소한 좋아요. 구성상. 그래서 같은 내용이잖아요. 얘는 위로 올리고 여기는 기술 밑에 나에는 기술 요소 요것만 적어주시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아요. 그 위치만 좀 바꿔주세요. 같은 양이니까. 요것만 위로 내리고 위로 올린다. 여기도 표로, 여기도 표로. 그게 더 심플하고 이쁠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상단에 받고 밑에다가 개념을 넣고. 아까 좀 전에 보신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케이스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판제. 좋아요. 그래서 간글이 없네요. 간글 있어야 돼요. 2교시형은 무조건 마지막에 간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카의 기술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센서들, 그렇죠? 센싱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센싱 기술로 라이다, 레이다, V2X 이런 얘기를 써주는 거야. 약간 그런 식의 이어짐이 있어야 돼요. 2교시형의 핵심은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강구를 통해 전체에 물어본 답이 하나의 문서처럼 되도록, 그렇죠? 이어주시는 그 논리적 구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간글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네. 정의는요? 아, 여기다 적으셨구나. 음, 구분. 요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적어서 이렇게 하셨을 수 있는데, 음, 그래도 헤더 넣고, 웬만하면 헤더가 헤더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단에 헤더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다 쓰고 싶었으면, 그냥 정의랑 개념도 같이 넣으시고, 이렇게 좌우로 넣으셔도 되잖아요. 반쪽에서. 그렇죠? 밑에는 그냥 이런 구성도로 가더라도. 똑같은 건데, 헤더가 밑에 있는 게, 보다 위에 있는 게 나아요. 전체 그냥 구성요 설명으로 이렇게 안 나눠도 다 알아들으니까, 구분이랑 설명 이렇게 해놓고, 왼쪽에다가 목차를 잡아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죠. 센싱, 센서와 역할로 네. V2X 통신을 한다. 그렇죠. 좋아요. V2X 얘도 이런 개념도로 같이 가주셨어야죠. 그렇죠. 요 목차 한 목차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 물어본 거는 같은 세트로 가시는 게 좋아요. 표 형식으로 다 갔잖아요. 표의 구성 개념도랑 개념을 같이 넣었다면 얘도 똑같게 갔어야죠. V2X를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똑같게 센서적인 역할, 예, 센서랑 역할을 똑같게 나눠도 되죠. 여긴 기술이랑 역할로 하셔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나눠주시면 똑같은 구조가 좋아요. 같은 그룹핑 안에는. 아시겠죠? 그렇다고 나쁘진 않으신데. 그다음에 활용이 가능하고, 그쵸? 활용해서 CITX를 구성. 여기는 잘 하셨어요. 굿. 잘 이어주셨고, 그래서, 특징은 제가 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표로 넣어주세요, 표로. 이교 시험은 이렇게 특징 땡땡 이렇게 하지 마시고, 표로. 표에 키워드 있고 설명 쓸 수 있는 걸로. 그게 더 좋아요. 가독성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글이 너무 많잖아요. 글글글글글글 이렇게 되는 순간, 그쵸? 채점자가 힘들어져요. 딱 키워드가 보이지 않고. 요, 요거 위로 가면 되는데. 자꾸 여기 내려오시니.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물어본 게 많죠. 이 간글 쓰느라 좀 더 힘드셨던 것 같고, 이거 생각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내용으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글 양도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쓰는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31분 정도를 걸릴 만큼의 양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 페이지, 세 페이지, 거의 네 페이지 쓰셨네요. 한 27분 정도 찍었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32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 이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필사 연습을 좀 하셔서 필속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리. 음, 잘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잘 조사하시는 거예요. 이교 시험은 아까 간글. 지금 까먹은 거예요. 채점자가. 분명 1, 2단락에 간글이 없어서 감점을 주려 했는데 뒤에가 잘 썼잖아요. 묻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기 채점자가 저게 보다가 까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뒤에 잘 썼잖아요. 다 간글이 없었으면 그냥 점수가 깎거든요. 근데 1단락 빼고는 다 간글로 잘 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순간 잘 썼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지금 15, 15, 15 제가 안 줄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채점도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볼까요? 블록체인 머클트리의 12DC 트렐로마. 네, 좋아요. 문제 17에 간글 있어야 된다. 간글 있어야 된다.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아, 4개 물어봤네요. 아, 안 돼요. 그쵸? 3개 물어봤으면 3개 해야 돼. 그쵸? 내 마음대로 4개로 나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콤마로 3개를 물어본 거라면, 그쵸? 블록체인 개요는 왜 쓰신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블록체인을 묶여있으니까 도입으로. 아, 이거는 문제를 쓰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내가 목차를 쓰는 곳이 아니고 문제를 쓰는 곳이잖아요. 그 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지금 채점자가 4개를 다 채점해야 돼? 이런 식으로 2개씩이냐? 약간 이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좋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문제는 문제만 축약해서 쓴다. 부가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뭐 맞죠? 그래서 여기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어떻게 해요? 합의 알고리즘의 머클트리 개념을 사용한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머클트리 내용을 쓰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머클트리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음, 정의는 다시 좀 고민해 주세요. 머클트리를 물어봤는데 머클 루트를 만들고 이게 그 원장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이거 그냥 왜 만들어요? 무결성 검정. 무결성 검증도 맞는데 해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클트리로 트리가 있는 이전의 씨랑 전의 씨 그거 정보 가지고 합의 알고리즘에 넣어서 동기화해야 될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있었나요? 머클틀이 만드는 이유가 그 트랜잭션을 일일이 다 분사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결성 검사는 맞는데 트랜잭션 만든 이유는 거래를 했던 작업을 했던 거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빠르게 합의하고 그렇죠?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해시값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결성 검증도 하는 거고. 얘가 사용처는 사실 이거 지 혼자 만들어 놔서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결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어디예요? 블록체인에 동기화하는 곳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결성 하나로만 시중에서 쓰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이 없잖아요. 먹고 루트만 두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를 정의를 만들 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로 뭐 어떤 환경에서 할 거야? 또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할 거야? 이 목적성이 정확하게 있는 게 좋겠다. 그렇죠? 목적성 기반으로 여기는 무결성 검증 자체도 그거 하기 위한 무결성 검증이다. 그럼 그게 앞에 들어가고 중간에 키워드가 이제 뭐 그런 해시값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검증하는 알고리즘이야. 이렇게 종교로도 정확하고 그런 틀을 자꾸 말씀드리자. 채점하기 위한 포인트 점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결점 하나만 있으니까 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모호할 수 있다. 자꾸 목적을 적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명확해요. 그래서 네, 좋아요. 예, 잘 하셨고 통해서 모든 트랙션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무결성 그렇죠. 그런데 12DC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머클트리 정보를 갖고 CBDC 활용해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음, 그래서 음, 간분, 직간. 음, 단일 원장이랑 분산 원장으로 CBDC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소액과 거액에 대한 분산 처리하는 것도 맞는데 너무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CBDC 하면 단일 원점 방식이랑 분산 원점 방식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명목 화폐 문제점 보완 좋아요. 그때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명목 화폐라는 단어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단분, 약간, 네, 좋아요. 코로나 이후 사회성이 떨어졌는데, 트릴로마랑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CBDC 구성하려면 블록체인 트릴로마 기반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렐로마는 이런 거야. 그 앞에서는 이런 걸 했는데 뒤에는 너가 이거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게 좋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강화하면,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섯 줄. 여기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되지 않게 라인 좀만 신경 써 주세요. 정돈 되도록. 음. 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음, 한글과 다음 단락이 연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이해가지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4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점수를 제일 많이 맞아요. 43, 44, 42. 이 정도 점수대 생각보다 많이 맞으실 거예요. 실제 시험, 2교 시험은. 1교 시험은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444, 445, 555. 그러니까 1교 시험 18점이랑 2교 시험 43점은 1점씩 빠진 건 똑같은데 점수에 받는 느낌 참 달라요. 얘 한 문제로 결국 3점 빠진 거지만 얘 3점, 3점, 3점 하면 9점이 빠져요. 똑같이 세 문제로 갔을 때는 얘가 25점이니까 25점이 똑같게 되려면 이제 그쵸? 네 문제로 하는 거니까 최소한 세네 문제가 세 문제죠. 두세 문제 정도가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1교시형이 1점 빠지는 게 더 커요. 2교시형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단 한 문제, 한두 문제로 충분히 메꿔지거든. 그러니까 2교시형 한 문제 좀 이 정도 맞고 한 문제 이거 좀 잘 맞고 이러면 그냥 핑퐁핑퐁으로 그만 확 메꿔지는데 2교시형은 1교시형, 2교시형은 1교시형은 이게 잘 안 메꿔져요. 그래서 앞으로 1교시형 하시는 또 이제 왜냐면 이게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오늘부터 계속 2교시형만 연습하실 거라서 그렇죠? 1교시형을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리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하셔야죠. 혼자서 스스로 조금씩 이전 걸 해보시던 상관없고 그렇죠? 셀테로 한 문제라도 그렇죠? 2교시 연습하실 때 한 문제라도 꾸준히 하셔서 몸에 좀 배는 게 필요하다. 2교시형 또 하다 보면 또 1교시형 까먹어요. 헷갈리고. 그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전에는 1교시만 했고 이젠 2교시 시작하니까 2교시에 집중하시되 궁극적으로는 1교시, 2교시를 계속 같이 세트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좋습니다. 올리는 건 2교시만 올려주세요. 1교시는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단톡방에 올리시던가. 그건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카페에 올리는 거는 숙제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거 볼까요? 가상화 기술 분류, 복커 설명, 좋아요. 이 세 가지. 아주 이게 제일 요즘에 이전보다 조금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로 많이 나와서 보통 세 문제 물어보는 게 요즘에 제일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게 많은지. 힘든데. 그래서 분류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려고 하신 것 같네요.
가상기술의 분류. 여기 채워주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빈 공간 넣지 마시고. 여기도 웬만하면 빈 공간 넣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뭘 넣어서 여기 채우셔야 돼요. 그럼 개요랑 상세 설명하실 거잖아요. 근데 기술 분류가 어디 갔어요? 목차에 어디 갔어요? 대목차만 있고 서브 목차에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가상화 기술 분류의 상세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 상세 설명이 아니에요. 분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잖아요. 얘도 가상화 기술 분류에 대한 개요죠. 그렇죠? 목차가 따라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시험 문제 물어본 중요한 단어는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여러 OS를 구동시키거나 가상화의 개요로 정의로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약간 단어에 물리적, 논리적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가상화를 하면 물리적인 걸 논리적으로 분할해서 또는 병합해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 OS를 동작시키냐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LXX는 OS를 동작시키지 않는데, 그렇죠? 리눅스 가상화는 컨테이너 기반이라 OS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 OS냐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의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가상화에 나와야 될 건 결국 물리적인 것. 그렇죠? 물리적인 장치들을 논리적으로 병합 또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 필요에 따라 그렇죠?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약간 그런 류의 목적. 그러니까 용어를 좀 고급지게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여기 OS 이렇게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개념 좀 다시 적어주시고 그래서 뭐 그렇죠. 좋아요. 이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가상머신 LXC와 도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건데, 그거가 여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그렇죠? 이건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커나 가상머신 같은 것도 서비스잖아요. 아니,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활용한 기반 기술로 가상머신, LXC, 도커 등이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글로 위에 거 설명하고 끝내기보단 둘 다 쓰셔도 좋아요. 하나는 위에 거 설명해서 끝내고 그래서 추가로 이거 기반을 어떻게 돼서 그 다음 게 나올 거야. 예,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다.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여러 OS를 운영. 이때 여러 OS보단 정확한 용어가 있죠. 무슨 용어? 가상화하면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OS? 그쵸. 게스트 OS라고 저희가 학습할 때 명확하게 용어를 썼잖아요. 같은 용어가 나와야죠. 키워드가. 여러 OS는 아니죠. 그렇죠.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타입 1, 타입 2가 있고, 이때 OS는 게스트 OS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디파이 OS. 수정되네. 좋아요. 여기는 안 해도 되고. 리스 환경에서 근데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에 헤더 있게 해주세요. 표에 자꾸 헤더 버리지 마세요. 헤더 해주세요. 한 줄 더 쓸 수도 있고 너무 좋은 헤더를 왜 자꾸 버리실까요? 그렇죠? 헤더는 글씨도 몇 개 안 들어가잖아요. 글씨 네 자, 여섯 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적극 쓰셔야죠. 적극. 보통 이렇게 쓰는 헤더에는 분류랑 설명 두 가지 네 글자 딱 쓰고 끝내요. 그게 다예요. 그거 있는 게 좋아요. 좋아요.
아랍에미리트 C그룹에 C 리눅스는 있을 수 없어. 지금 공간을 음,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 넘어가잖아요. 삐져나오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넓게 공간을 왜 여기 축구장 만들지 마시고 크게 다 써주세요. 글씨를 옆으로 길게 쓰고 채워주세요. 여기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네, 세 개 다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어주는 게 없어요. 얘 올려주시라고 했고 가나다는 웬만하면 빼지 말라고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써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가나다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랑 나 당연히 합쳐야 되는 하나고 있어야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마스터노드랑 워커노드 기반으로 그렇죠? 스케줄러 어 지금 쿠빅 프록시 쿠빅 컨트롤 안 보이네요. 그렇죠? 쿠빅에 컨테이너도 있는데 팟이 없어요. 그렇죠? 꼭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좀 하나도 없어요. 개념도에. 여기는 있는데 여기 왜 없어요? 그렇죠? 개념도에 꼭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야죠. 이 컨테이너만 있으면 안 되죠. 팟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음. 나와야 되는 개념도의 그림에 키워드 등간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개념도부터 잘 나와야지. 그렇죠? 빠지면 안 된다. 쿠비 CTL이 위에 써주세요. 다른 거보다 API 컨트롤 이런 거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쿠비 붙은 애가 더 좋아요. 위로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그건 내리고 같은 걸 쓰더라도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거 위로 올려주세요. 키워드는 순서다. 물론 아직은 뭐 생각난 거 쓰기도 바쁘니까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쵸? 어렵죠. 하지만 연습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어 글씨에 좀 손해가 있으시니까 앞에 대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이렇게 쓰듯이 여기도 있는 게 정렬된 게 정렬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글씨는 계속 저번 주 지금 4주차 내내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어떤 거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의 글씨는 좌우 정렬이다. 그렇죠? POD를 꼭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돼요. 자간을 다 넓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좌우 정렬 맞춰주시고 좌우 정렬이 안 되면 최소한 좌측 정렬이에요. 중앙 정렬 아니에요. 여기만 중앙 정렬이에요. 여기 외에는 다 좌측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3단표의 첫 번째 셀만 좌측 정렬이 아니고 중앙 정렬 하시고 나머지는 다 좌측 정렬로 생각해 주세요. 그게 더 깨끗하게 보이고 좌측 정렬하고 들쑥날쑥하게 안 하려면 결국 좌우 정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1번은 좌측 정렬부터. 그래야 글씨가 좀 정돈돼 보여요. 들락날락하면 이쁘지가 않아요. 음, 맞습니다. 또 똑같은 피드백인데 네. 아, 이거 직접 적으신 건가요? 네. 나 기술 글을 물어봤는데 하나만 쓰고 끝났는데 어, 안 어디 기술 틀? 3번이요. 물어본 게 기술 틀인가요? 스트레이션 기술 툴을 썼으면 오케스트레이션에 지금 쿠버네티스 하나 쓰실 게 아니라 기술들을 다 쓰시는 게 좋아요. 도커 수험이랑 메소스랑 네, 쿠버네티스랑 왜 기술 들을 물어봤으면 그걸 쓰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쿠버네티스 하나를 잘 설명하기보다 기술들에 대한 정의랑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3단표로 할 거 없이 가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 하나 나의 예, 그리고 최소 2개 적고 간 걸로 메소스까지는 또 적기 힘드니까 간 걸로 메소스도 더 있어. 내 기술 몰라서는 아니고 공간상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간글에 그쵸? 모르지 않았는데 쓸 내용이 너무 많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키워드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메소스를 실제 적을 일은 많이 없고 복잡해요. 메소스 하나만 적으려면. 도커스엄이나 이런 거 그림 개념들도 별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쿠버네티스 개념도 이런 것도 다 함축해서 심플하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대신 키워드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랑 워커 노드 딱 나눠놓고 키워드 몇 개, 한두 개씩만 받고 중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술 키워드에다가 한 네 줄 해서 쿠비 CTL이랑 쿠비 렛이랑 쿠비 플럭시랑 그렇죠? 스케줄러 하나 딱 놓으면 네 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커스홈도 같은 방식으로 쓰고 메소스랑 간글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단 한 달락 더 가시는 게 훨씬 좋죠. 아니면 아예 기술 툴을 물어봤으니까 기술들에다가 개념도에다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결국 쿠버네티스처럼 쓰는 거잖아요. 결국 도커를 잘 자원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의를 쓰고 개념도에다 세 가지 분류를 쓰면 되죠. 메서스도 있고 오케스트레이션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표에다 넣어도 되죠. 그건 이제 선택이에요. 그러려면 메소스까지 공부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수험이나 근데 그러려면 아직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오케스트라 하나만 지금 공부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까 가 나로 나눠서 각각의 개념도 그리고 가면 그쵸? 설명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떤 키워드 양까지 가져가야 되는지가 결정돼요. 각각을 상세하게 쓰려면 내용을 많이 써야 되니까 힘들고 기술이나 심플하게 갈 거면 이제 좀 전처럼 이게 개념도 하나랑 하면 키워드를 적게 써도 되니까 그 대신 그건 왜냐면 개념도랑 정의로 그건 메꾸겠다는 의도가 세니까 그렇게 그러네 마지막 3달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점이 되는 거예요. 왜? 기술 툴에 기술 하나만 적었어요. 앞에 5점, 5점은 잘 적었어요. 두 개는 잘 적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오케스트레이션 안에 있는 기술들 네임스페이스 컨테이너 일단 하고 물어본 의도를 좀 너무 벗어난 거. 너무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지금 물어본 의도는 그런 도커 수험이나 그런 쿠버네티스나 이런 기술들을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의 하위 기술을 적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앞에 그룹핑 3단으로 나누고 거기 맨 앞에다가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쿠버네티스, 메소스, 도커 수험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옆에 달러에다 쓰는 건 오케이. 그렇게 쓰실 수는 있지만 물어본 게 그게 아닌데 아예 그걸 밑에 그거 위주로 쓰시면 애매하죠. 중요한 건 그 세 가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니까. 42가 될 것 같아요. 41에서 42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쓰는 게 지금 하나를 제대로 안 쓰셔서. 파트너 전략. 파트너 전략. 여기도 같은 전략만 쓰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같은 전략 슈퍼에 두 개가 그럼 그죠. 파트너 전략, 주요 기술과 슈퍼에 딱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얘랑 얘만 써야 되는 거죠. 얘는 쓸 게 아니죠. 내가 목차에 있는 잡더라도 여기는 목차를 쓰는 곳이 아니고 문제를 쓰는 곳이니까. 그 문제를 가져다가 저희가 목차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볼 수 있죠. 뭐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바꾸면 되죠. 추천 발표. 핵심 전략 기술로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개념이. 여기서 발표하는 건 맞는데,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정확하고 명료한 명상으로 끝나는 게 좋다고 하죠. 발표는 조금 어떤 사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전략 기술을 물어봤으니까 얘네가 매년 10대 주요 뭐 기술들에 대해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전략 기술이죠. 10대 전략 기술. 같은 회사 발표하는 10대 전략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주도할 그렇죠? 내년 사업을 주도할 트렌드 같은 것들에 대한 발표니까 정의는 조금 다시 만들어주죠. 그래서 투자 생산 가치 기반으로 네, 잘 적어주셨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 AI에 관해서 그래서 주요 기술 두 가지 중에 AI 트럼이랑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적었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뭐 이상하진 않네요. 그래서 음, 개념도 얘도 앞에 헤더만 넣어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 딱 요 정도 세트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헤더까지 넣으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해저가 두 줄 왔으면 여기잖아요. 거기다 간걸 왔으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줄 띄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 세 줄이나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저희가 양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앱 출시할 때마다 적게 들어. 네, 나쁘지 않아요. 시간은 뭐, 이건 좀 연습하시면 줄겠네. 글씨 연습하고 계신 거죠?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글씨가 뭐, 1번으로 하시는 글씨 연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크기로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뚱뚱하게 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 연습이 아니라 쓰실 때 좀만 더 신경 쓰시면 써지거든요. 물론 시간 안에 쓸 땐 다시 깨져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글씨가 점점 커지고 균일해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셀 때 하실 때도 자꾸 신경 쓰면서 쓰셔야 돼요. 신경을 조금이라도 놓는 순간 바로 똑같아지거든요. 저도 계속 해봐서 아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자꾸 신경 쓰는 게 늘면 나도 모르게 몸을 배요. 근데 저희가 어차피 이거 지금 내년까지 할 거잖아요. 따로 글씨 연습 안 하고도 요것만 셀테만 하실 때도만 신경 써도 셀테하고 주간고사 할 때만 신경 쓰셔도 6개월이면 몸에 배고도 남아요. 별도 연습하시는 거는 이제 글자 한두 개씩 바꾸는 거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특히 영어. 네. 꼬부라지면 안 돼요. 그렇죠? 글씨가 이렇게 휘면 안 돼요. 획이 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획이 휘는 순간 인지력이 떨어져요. 글씨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획이 휘지 않게 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글씨 연습 더 많이 했던 게 짝대기 긋는 연습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각선 짝대기 긋는 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긋는 것보다 이렇게 긋는 게 더 힘들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리는 크게. 지금 그게 다예요. 그 세 가지로 여기 채워 연습하시면 이거 다 바뀌거든요. 저도 한 달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만. 그게 뭐 한 달 반 했다고 뭐 엄청 많은 시간을 들인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15분? 한 달 반? 했더니 바뀌었거든요. 글씨 연습하시는데 뭐 1시간, 2시간씩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점심시간이나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 이제 뭐 조금 쉴 때 그냥 끄적끄적끄적끄적 이러시는 것도 연습이 되니까 할 게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이게 뭐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건 잘 하셨어요. 네, 그런데 뭔가 첫 번째 게 약간 개념이 모호해서 아쉽습니다. 또의 목차는 얘가 전개가 지금 두 네, 개를 물어본 건데 앞에가 그 같은 전략 기술이고
주제가 슈퍼헬이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전략 기술을 1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2개 대표적인 사례를 2개만 넣은 건데 이제 2달러에다가 그렇게 전개를 해나가도 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10개를 다 적으라고 물어본 건 맞아요. 근데 그냥 10개 정도. 원래는. 근데 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예. 근데 여기다 두 가지라고 명시하기는 좀 뭐하죠. 원래는 이렇게 2개 쓰고 간 걸로 나머지 글씨를 다 썼어요. 근데 이미 앞에다가 썼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모르진 않네 하고 지금 넘어간 케이스인데 실제로 물어본 건 사실 주요 기술을 썼으면 기술을 많이 쓴 사람이 더 점수 높아요. 이렇게 써도 점수가 까이진 않아요. 점수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똑같은 케이스일 때 기술 많이 쓴 사람이랑 기술 적게 쓴 사람은 다르죠. 근데 대신 기술을 어쨌든 상세하게 적으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문무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주요 기술을 다 쓰라고 물어본 건 아니고 10개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선택적이다. 대신 명시하는 게 좋은데 앞에 명시했으니까 괜찮아진 거다. 요건 거죠. 그래서 크게 뭐라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고 제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다음 거. 가나다. 신기하게 이번에는 뭐 다 다른 거 하셨네요. 클라우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CSP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한 요구사항, 리스크 관리 고려사항, 리스크 대응 방안 세 가지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요구사항, 그쵸. 그래서 아웃소싱 중요성 좋아요. 그쵸. 요거에 대한 리드문으로 뺀 거죠. 전체에 대해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중요가 있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얘는 어디 갔나요? 여기 여기 뭐 있어야죠. 잘했는데 그렇죠? 음. 아웃소싱을 주니까 이런 게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구사항, 요 아웃소싱 요구사항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 하나만 딱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지금 딱 좋거든요. 간글이 없네요. 아, 간글 챙겨주세요. 아, 이거 딱 봐도 시간이 한 28분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최소 28분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 걸렸으려나?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 어우, 시간 많은데 걸렸을 것 같은데 잠시만 보니까 여기까지 이거 30분 넘어 걸렸겠다. 어디 갔어? 시간 24분에 쓰셨다고요? 야, 이거를 저보다 필속이 높으시네. 저는 이 정도 글씨량을 쓰는데 24분에 못 써요. 글씨를 좀 더만 더 키워주시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24분에 썼지? 대단하신데. 잘 쓰셨어요. 대응 방안 4달러까지. 인트로를 하셔갖고 지금 밑에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네,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1달러에 간글만 있었으면 아주 그냥 퍼펙트 했을 것 같아요. 그 1달러 보면 네. 인글리시 분만이 여기다 써야죠. 여기다 써야죠. 다음 줄에다가. 여기다 해야죠. 왜, 여기 겁을 내세요? 바로 넘어가세요, 그냥. 자꾸 한 페이지 전략으로 여기까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넘어가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자꾸 맞춰 쓰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이게 어차피 넘어가야 돼요. 도시 외에는 근데 도식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넘어가요. 표도 중간에 잘라 넘어가 상관없어요. 실제로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 넘어갈 때 타이틀만 쓰고 표가 넘어가는 경우도 이걸 또 써요? 타이틀만
아,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예,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목차 읽고 뒤에 가는 건 괜찮아요. 얘만 중간에 이런 거 아니면 돼요. 여기 목차하고 다음에 얘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단, 얘만 중간에 잘리면 안 돼요. 도식은 잘린 게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잘려도 돼요. 잘렸다고 하기 좀 뭐하는데? 넘기셨는데. 잘 쓰셨는데요? 굿. 한글 1달러. 뭐 아쉽네요. 점수는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양이나 이런 거 지금 내용이 적지 않아서. 채점자마다 한 50점대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만 다 쓸 수 있으면 바로 합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쵸. 그래서 사설 클라우드, 공연 클라우드. 아유, 실제로 아까 그 정도 쓰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좀 점수 박하게 드리긴 했는데, 50점대 나와요. 한 51, 2 정도 맞으실 거 정도 썼어요. 내용이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잘하셨다. 거기서 추가를 굳이 해야 한다면, 키워드에 밑줄 긋는 거. 거기서 아까 그거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면, 확실한 키워드들의 밑줄 긋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단락 안에 밑줄이 한 두세 개 정도씩만 있으면 딱 좋아요. 큰 단락, 1단락, 2단락, 3단락에 하나당 해당된 주요 키워드의 밑줄 한 두세 개 딱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맨날 세 개 얘기하잖아요, 키워드. 그러면 딱 그것만 보고, 아, 양은 충분히 많고, 내용도 구성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거 그렇게 쉽게 채점해주고, 제가 잘 썼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 나오면 그냥 50점대 넘은 거예요. 채점자가 이 마음 먹고 채점을 들어갔으면, 2교 시험은 다 50 넘을 거예요. 50, 51? 못 받아도 48, 49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락에 간 글이 없어서 지금 제가 점수를 깐 거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더 드렸어요. 사설 클라우드 3개 물어봤고, 물어보면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이건 무조건 표에다가 특징이랑 구축 방법 써야 되겠네요. 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아니면 특징 및 구축 방법을, 어렵다. 이거 나로 나눠서 특징 구축 방법을 왼쪽이랑 밑에랑 하든지, 여기 특징과 구축 방법해서 이렇게 표로 가든지, 딱 그렇게밖에 없네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명. 좋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요거 이게 내리셔도 돼요. 세 줄로. 굳이 이렇게. 그래서 사설 공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은 이렇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 비교표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냥 요건 어쩔 수 없이 가나다로 가셔야 돼요. 사설 공형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시는 거 안 좋아요. 근데 뭐 못한 건 아니시지만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다. 마찬가지죠. 음, 요렇게 표 가는 것보다는 얘들이 일로 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쓰면 다 비교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비교표로 뭐 비교 문제 아닐 때는 이렇게 상단에다가 물어본 걸 키워드를 박지 마시고 자 얘로 그룹핑으로 왼쪽으로 빼세요. 똑같은 거 쓰는 건데 아시겠죠?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면 글씨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일단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글씨도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쓰면 어렵죠. 너무 많이 물어봤어. 그렇죠? 원래 제일 맞은 거는 개념이랑 특징을 아에다가 4개 몰아놓고 적고 나에다가 구축 방법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념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념, 특징, 아니면 특징이란 개념을 쓰고, 그렇죠? 여기다가 네 개를 적고, 개념이랑 특징 적고, 그 다음에 똑같이 네 개 적고, 구축 방법해서 구축 방법 내용을 쭉 적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MSA 컨테이너 다 나왔죠? 여기 너무 횡해요. 이렇게 횡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표 그리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모호해요. 제일 쉽게 그릴 수 있고, 사실 모르면 누구나 쓰는 개념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도는 최대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 안 나. 그렇죠? 뭔가 개념도 해야 될 때 도저히 생각 안 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랑 절차도 그리는 거거든요. 절차는 뭐 이렇게 메모 6개나 5개 바꿔서 그냥 절차하면 되니까. 언제나 만들 수 있고 대신 임팩트는 좀 떨어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쓸 게 없으니까. 4개. 음. 그래서 네, 지금 1달락은 1달락 4가지.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2개씩 하기에도 개념을 안 적을 순 없어서 넣으려고 해보니까 모양이 안 나와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배경, 도입 절차? 갑자기? 이거 물어봤나요? CSAP 물어봤는데 갑자기 문제가 맞나요? 제가 다 그렇게 썼어요. 아, 다 넣어놓고 싶어요. 음, 뭐 이건 뭐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야기 안 할게요. 이런 게 제일 어렵죠. 문제 쓰긴 제일 쉬워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쓰면 되니까. 여기다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라고 적으면 돼요. 룰 설명하시고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 없는데 저희 룰 설명하시고 이런 글씨는 다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개념도가 있는 게 좋다. 제가 1단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념도가 들어가야 돼요. 개요의 전체 로드맵 같은 개념도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쓸 거다. 그렇죠? 글씨로 쓰고 표로 쓰는 거는 별로. 그리고 밑에 개념은 있어야죠. 요건 좋은데 도입 배경은 좀 도식화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도입 절차 개념도와 상세서 도입 절차. 지금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스럽지가 않아요. 절차의 순서를 모르겠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절차라고 하셨다 그러면 프로세스든 명확한 순서가 명확하게 눈에 보여야 돼요. 화살표의 방향도 명확해야 되고 진짜 순서 같은 느낌. 그래서 시작이 어디고, 그렇죠? 종결이 어디고, 그렇죠? 아니면 뭐 루프백이란다. 리커시브가 돼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쓰시면 안 되겠죠. 제가 작은 동그라미 쓰니까 글씨가 다 작아지잖아요. 큰 네모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간도 확실해지고 모양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평가 기술, 정책 보안 관리 기반으로 기술은 이렇게 쓴다. 보안도 하고 인적 물적 하고 네, 좋아요. 그래서 국내 CSAP와 대응하는 국제 표준이 이런 게 있어. 네. 전체적으로 구성은 잘 해주셨어요. 목차 구성은 굉장히 고민하고 잘 해주셨는데, 여기 조금만 바꿔주시고, 여기 도식화로 하나만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여기 제목 바꿔주시고. 여기 15가 15처럼 안 보여요. 글씨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5하고 정확하게 가로도 있어야죠. 가로 어디 갔나요? 답도 지금, 네, 마음이 급하셨는데, 네. 비읍, 문도 그래요. 리을처럼 보이잖아요. 우랑 니은을 합쳐갖고 리을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거. 글씨는 조금. 내용 구성은 괜찮네. 한글로 이어주는 거. 그다음 일단락에 뭐지? 더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잘 적으셨어요. 하지만 잘 적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셀테가 이거는 아까 그거네요. 똑같은 거. 이분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유유자는 그 등장 배경이랑 연구해서 여기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네요. 여기 안에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좀 들어가 주면 좋겠어요. 개요잖아요. 개요라는 건 우리 앞으로 나의 문서가 어떻게 될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키워드가 조금이라도 박혀야죠. 왜 여기는 따로 넣을까요? 따로 넣으면 안 돼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공해. 그렇죠? 네, 제공은 하죠. 근데 갑자기 왜 사설 공용 클라우드를 설명하는 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얘 하나 물어본 거 따로 얘 하나 이러면 이게 맞는데 얘는 하나로 물어봤으니까 그래 클라우드 컴퓨팅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설명해? 왜냐면 어디도 이걸 설명한 이유가 없으니까.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간글이나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 대우에도 없고 간글에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이거 왜 설명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완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서를 받다 쳤을 때 이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2교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설 공용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일단 양이 너무 적죠. 네, 양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념도와 설명으로 끝내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쓰실 거였으면 여기 가에다가 이 세 가지 클라우드를 하나로 그리는 개념도를 가지고 가시는 게 나았겠어요. 굳이 이렇게 하실 거야. 가에다가 사설, 공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전체적으로 구성도 하나로 딱 넣어서 여기는 사설망이고 여긴 공용망이고 이렇게 쓰는 건 하이브리드야라는 전체적인 이 세 가지 엮는 개념도를 넣고 그래서 각각은 뭐야를 밑에다 설명했다. 차라리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개념도 빼고 왜냐면 위에다 전체적으로 개념이 다 그렸으니까 밑에다가 개념이랑 특징, 기술 요소, 설명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차라리. 음.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좀 가난으로 쓰든가 아예 그냥 이렇게 가실 거라면 가에다가 세 개 묶고 나에다가 개념도 제외하시 개념이랑 기술 요소 같은 걸 적고 아니면 사용처, 사례 이런 거 특징 이런 거 하시면 되죠. 다 나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일단 물어본 거는 한 페이지라고 했는데 양이 안 돼요. 여기는 좀 이었네요. 그래서 특징 설명이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결국 얘들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안 적었어도 상관없어요. 구축 방법. 네, 좋아요. 아까 제가 적으라고 했던 딱 그 기본 포맷이네요. 그렇죠? 개념과 특징이 됐든 특징과 설명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잘하셨어요. 여기는 굿. 그렇죠? 뭐 얘들 각각의 구축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근데 마찬가지로 간글이 없네요. 간글이 있고 이어져야죠. 간글이 있고 이어져요. 여기 채워주시고 도입해서 한다. CI/CD, 컨테이너, MS, DevOps 다 있죠. 키워드 있고 간글 있어야죠. 간글 있어야죠. 끝날 때도 간글. 존경. 24분이면 1분 남았잖아요. 한 달락을 더 가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미 3달락, 4달락까지 간 거죠. 여기 양이 적어서. 이럴 때는 간글을 좀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물어본 내용. 1페이지. 세 가지 단락 중에 가운데 거 하나 빼고는 약간 여기다 조금. 지금 얘가 너무 적어요. 여기서부터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물어봤는데. 반 페이지. 이만큼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양이 확 적어요. 키워드가 더 들어가야지. 아, 41 또는 40점 맞으실 것 같아요. 양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CPS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능형 스카다에 대해 설명하라. 가나.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 요소. 스마트 팩토리의 디지털 트윈을 물어본 거죠? 세 개 물어본 건가요? 디지털 투명하실 때 맞죠?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이거 두 개를 물어본 거죠. 개념으로 자동화 했는데 CPS도 있고 지능형 스카다는 어디 갔나요? 스카다도 넣어주세요. 지금 딱 좋았는데 여기까지. 얘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하나 넣어야죠. 지능형 스카다 넣었어. 글씨 많아요. 글씨 많아요. 글씨 줄여주세요. 글씨 작아. 글씨 키우시고 글씨 줄여주세요. 글씨 확 많았어요, 지금. 갑자기 답답해지는 또 글씨가 됐어. 그래서 제- 갑자기 절차를 썼네요. 디지털 요소 활용, 디지털 트윈은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이것도 똑같죠? 개념도랑 개념 하나로 합쳐달라고 말씀드렸죠? 2교시형은 하나로 합쳐주세요. 개념과 개념도는 한 세트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에 서브 단락 1, 2는 왜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두 개 물어봤을 땐 그냥 표로. 기억나시죠? 네. 표에다 다 넣으세요. 얘는 뭐 통째로 하나의 표로 들어가야겠네요. 개념도랑 기술 요소가 그냥 하나의 표로. 그러니까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고, 아니, 아, 여기 뭐야, 이거. 얘 날리고 합쳐져야죠. 표가 이렇게. 특징은 밑으로. 특징 쓰고 싶으시면 하나 더 넣어서. 마찬가지예요. 어우, 딱 봐도 시간 오래 걸렸는데? 그런데 아까처럼 24분 이런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을 만한 양인데, 그지? 아니?
글씨가 지금 정말 굉장히 많아요. 글씨가 굉장히 많다. 농담이 아니고 글씨가 굉장히 많다. 이 구성도 마찬가지. 시간 35분. 그쵸? 안 돼요. 글씨가 굉장히 많다. 글씨 양을 줄이셔야 25분에 쓰실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은 글씨를 덜어내시는 게 좋겠어요.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도 되겠어요. 3분의 1, 표는 한 4분의 1, 25, 최소 25%는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은 좀 많구나. 3분의 1까지 덜어내면 안 돼요. 25%.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글씨 양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 바꿔주세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글씨 양을 줄여주세요. 25%. 축소.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심플한, 가장 심플한 기본 구성이에요. 이거 나중에 바꾸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제가 이렇게 드린 요거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올반 에어 모빌리티네요. 올반 자, 도시 비행이죠. 도시 상공을 행하는 우리 서비스 좋아요. 굿. 그래서 문제가 개념이 특정인데 맞나요? 아닌데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었나요? 아 여기만 빠진 거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얘만 있어서 순간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개념 및 특징. 아우, 물어본 게 너무 좋죠. 그냥 이대로 쓰면 돼. 고민할 것도 없네. 도시 항공, 도시 항공교통수단, 폰맛 찍고 UM의 개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딱 갔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도 특성 및 상세 설명. 그래서 여기까지 좀 채우면 안 될까요? 그렇죠? 목차를 너무 심플하게 가져가시는데 목차를 조금 길게 빼주세요. 제가 딴 거는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차는 아끼지 좀 말아주세요. 목차는 또 끝까지 차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특성 항공 추진 기술로 더욱 고도화가 지동되고 있어. 그렇죠? 추진 기술, 추진 기술. 그래요. 뭐 멀티루트 리프트, 틸트. 근데 갑자기 비교, 추진 기술 비교를 왜 했을까요? 기술을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비교 안 물어봤으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똑같은 게 얘가 다 일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멀티로터 리프트를 여기다 쓰시고, 개념도 쓰시고, 여기다 설명해서, 요 내용을 다 설명에다 넣어버리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비교표로 가지 마세요. 그렇죠. 이 공간 작은 데다가 비교표로 이렇게 넣으시면, 그림 그리기도 힘들고, 그렇죠? 같은 그림이어도 가운데 명확하게 있는 게 좋죠. 다시 배열을 좀, 이거 너무, 그러니까 해설지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리시잖아요. 해설지에 있는 게 이렇게 있다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생각할 때, 비교면 이렇게
비교스럽게 걔를 뭐야? 하나의 로우 안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 것들 나열하고, 그렇죠? 비교가 아니면 무조건 로우로 빼세요, 밑으로. 컬럼으로 하지 마시고 로우로 다 빼세요. 컬럼 단위로 가는 건 비교만. 그건 그냥 딱 항상 로드맵. 로드맵을 너무 글로만 쓰셨네. 네, 뭐, 13, 요런 거 밑줄 하나씩 그으면 안 돼요? 13조 그뭐. 왜냐면 일단 여기서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뭘 볼까요? 이런 거 정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글씨를 다 읽겠어요? 그냥 누구나 쓰는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결국 13조 규모의 시장이다. 이런 거 좀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포인트 되는 거 딱, 아, 그래? 이런 것도 안 해? 여기까지도 적었네? 아, 그러면 넘어간다니까요, 쭉.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이렇게 쓴 순간, 딱, 아, 보기 싫어가 된단 말이에요. 같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더라도 채점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뭘로 해요? 줄밖에 없어요. 그럼 밑줄만 읽고 가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내가 열심히 적었지만 결국 넌 채점할 거잖아. 일단 밑줄만 보고 가. 이게 다잖아? 여기 다 함축돼 있잖아?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아, 그래. 열심히, 그런 모습, 이게 밑줄이 있어 딱 채점할 포인트가 딱 눈에 가서 채점 포인트만 딱 확보가 됐으면 열심히 잘 적었어요, 그냥. 그쵸? 내용을 읽지 않는다니까요. 안 읽어요. 그거 보고, 잘 적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핵심적인 걸 봤으니까 다 있다 생각해요. 그쵸? 저희 시험이 되게 모호한 게, 그쵸?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다 하나하나 검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서 쓸 필요도 없어, 사실. 핵심적인 거 몇 개 갖고 쓰고 틀리지 않을 만한 내용은 지어 쓰면 되죠. 이거 일자일 창출 이런 거 패러다임 변화 이런 건 그냥 사실 지어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라고 했으면 그냥 무조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여기 임팩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맞는 얘기지만 누가 쓰려도 어떤 데다 갖다 써도 맞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채우시면 돼요. 저희가 모든 걸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소설류 문제가 좋은 이유는 이런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를 갖고 채우면 되니까. 단, 핵심적인 단어의 키워드들은 노출시켜라. 그래야 그걸로 채점하고 나머지는 그런 글이 써져 있으면 그게 있다라고 그냥 치고 넘어가니까. 잘 쓰셨어요. 잘 외워서 잘 쓰신 건 맞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 외워서 쓰시는 분이나 적당히 쓰고 키워드 노출하게 한 분이나 오히려 키워드 잘 노출하게 한 분이 더 점수 높아요. 왜냐면 글로 때우는 문제들은 어차피 채점자 입장에서도 관심 없어요. 키워드 있니 없냐 보고 끝나지. 그 읽을 것도 아니라서. 선진국 목표야. 네, 이런 거 좋잖아요. 여기랑 선도국 목표 딱, 딱, 딱. 그래. 근데 연계 방안이 없네요. 그 연계 방안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개념도와 도식화는 꽉 차 보여야 되지만 너무 뭐가 많아서 정신없으면 안 돼요. 꽉 차 보이게 하고 핵심적인 걸 다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지만 그렇다고 꽉 차 보이게 한다는 게 뭘 내용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꽉 차 보이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공백이 없게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너무 빽빽하면 눈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도식화는 원래 도식화 그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도식만 보고 한눈에 파악하라고. 근데 이렇게 빽빽하게 하시는 순간 이걸 보고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미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이걸 보러, 심플하게, 이거만 보고, 뭔지 알겠어라는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 너무 복잡해. 그냥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도식은. 그래서 도식이 어려워요. 도식화하는 게 심플한데 차 보여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 그리고 얘로 다 설명을 또 돼야 되는데.
제가 되게 약한 부분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약했던 부분이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걸 자꾸 모방하셔야 돼요. 이런 걸 어디가 잘했냐면 필사하시는 셀테의 대부분은 이런 데 표현이 좋아요. 그분들이랑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꾸 같은 문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걸 많이 보셔야 아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을 했네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다 넣고 싶어져.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공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네 이러지만 반대로 공부 많이 하시면 너무 쓸 게 많아서 다 쓰다가 시간 가요. 그래서 시간 다 오버되거든요. 이게 알면 다 쓰고 싶고 다 정답 쓰고 싶거든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그럴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공부해서 차면 반대로 그 답만 쓰다가 오히려 또 논리성이 날아가요. 이교 시형의 가장 핵심은 논리적으로 쓰는 건데 논리성이 날아가고 너무 그냥 외운 티 나는 답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점수가 안 나와. 1교시는 맞아요. 1교시는 외워서 쓰는 게 맞고 키워드로 싸우는 게 맞아요. 1교시야, 그건. 정확하게 정의 쓰고 정확한 키워드 많이 쓰면 고득점. 이게 1교시. 2교시는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내 의견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단순히 외운 거 넣어서는 논리적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 암기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암기 시험은 맞지만 단순 암기는 아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시험이기도 맞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모범 답안 해놓으셨잖아요. 제발 필사하시면서 배워야 된다. 필사 많이 하고 계신 거 맞죠? 점점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우선순위가 필사가 사실 밀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공부 이제 한 5주차 지나면서 종부는 쌓여가고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필사예요. 솔직히 왜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필사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토픽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숙제하기도 바빠 죽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 하고 계시지만 주중에 원래 주간고사 본 거 그 다음 주에 무조건 다시 모범답안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셀테 다 해서 15점 안 넘어간 거 있잖아요. 합격 점수 안 된 애들은 다시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너 무슨 필사를 더하고 셀테를 더해. 종일 내가 일을 하고 와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있다고. 이거 점점 뭐 하냐면 필사 버려요. 근데 필사 버리면 무슨 손해가 있냐면 결국은 내 거 답안을 참고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안 쌓여요.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거기서 뭘 가져다가 모방도, 원래 창조는 모방에서 오는 건데, 모방할 자료가 베이스가 있어야 뭘 가져다가 모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필사 자꾸, 아, 이게 무슨 글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 드는 건 알겠거든요. 글씨 연습하는 것도 맞고, 모방하는 연습이 되는 것도 맞아요. 진짜 그거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더 이상 내가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아, 너무 복잡해요. 막, 아, 너무 내용이 없어요. 비어 보여.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셔야 돼요. 그거 될 때까지는 필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표현도 하셨는데 뭐가 좀 한두 개 부족한 것 같아. 그럼 키워드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결국 셀트 하면서 키워드 넣는 거 하셔야지. 키워드, 같은 키워드라도 바꿔놓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는 거고. 그게 합격하기 나가 마지막 스텝이에요. 마지막 스텝. 근데 그거 하기 전,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붙어요. 요거 하기 전에 붙어요. 이게 앞에 게 되면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미 끝났어요. 그게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잘 써서 누구나 100점 막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그거가 되기 전에 이미 붙어요. 합격해요. 이게 그런 시험이니까. 근데 목적은 정확하게 방향성은 글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단계 없이 한 번에 뛰어넘지 마세요. 안 넘어가져요. 이거 자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계단이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나의 실력이. 점수도 그래요. 완만한 곡선을이면 차라리 좋아요. 피드백이 확실하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올랐어가 눈에 보이면 동력도 좋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올라가다 갑자기 올라가요. 점수가. 절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계단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벽이 한 번씩 생겨요. 그 벽을 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양이 찰 때까지 그 벽을 못 올라가요.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저희가 괜히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계단 때문에 그래요. 계속 벽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점수가 안 올라. 진짜 남보다 잘 쓴 것 같은데 자꾸 난 점수를 안 줘. 그렇죠? 근데 뭘 해봐도 안 돼. 근데 갑자기 돼요. 계속 하고 계시다 보면 갑자기 확 올라서 된다니까요. 실제 그래서 합격도 마찬가지야. 그러다가 갑자기 합격해. 내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합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붙은 것 같은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같은 행동의 반복,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게 붙는 1번이에요. 이거는 이 시험 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계속 그런 습관을 들여서 루틴으로 내 삶의 루틴으로 만드시고 그걸 반복하는 중에 합격까지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게 1년, 2년 안에 붙는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그 정도만 유지하시면 돼요. 뭐 너무 막 휩쓸리지 마세요. 두 가지. 셀태, 필사하기, 그 다음에 토픽은 자주 많이 돌리기.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음은 항상 중얼거리고 다니기. 플러스 글씨체인데 글씨체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글씨체도 마찬가지예요. 글씨체가 다 완성될 때 돼야 붙는 게 아니에요. 글씨 못 써도 다 붙어요. 저도 못 써도 저도 못 쓰는데 붙었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못 쓰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진짜로. 거의 최악 글씨체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글씨 못 썼어요 하신 분들도 다 저보다 잘 쓰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저보다 훨씬 잘 쓰는 글씨예요. 이거보다 더 못 썼거든요. 그래도 붙는다니까요. 글씨도 작았지, 삐뚤삐뚤하지, 영어는 다 도통 알아볼 수가 없지, 막. 그죠? 맨날 글씨 지적방아. 글씨를 하나도 못 읽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못 읽어요. 쓰고 나면 제가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최악인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글씨 못 알아보면. 제가 그래서 글씨 연습하는 걸 진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시험을 싫어했던 이유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글씨를 못 써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나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정리하고 내가 그걸 보면 공부가 안 돼요. 화가 나. 내가 정리한 걸 보면서 화가 나요. 여기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걸 보면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화가 나요.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뭐 했냐면 다시 그걸 이제 엑셀로 정리하고 앉아있죠. 다 키워드 수정해 넣고. 그러고 나서 다시 프린트해서 봐요. 아, 그럼 또 마음이 편하죠.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글씨 보고 화나진 않으시잖아요. 그럼 됐어요. 저보다 빨리 붙을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말이 많아졌는데. 시간,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복잡도가 높은 그림을 그리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글씨도 조금 많아요. 글씨도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 좀 바꿔주시고, 내용 자체는 잘 적으셨어요. 키워드도 있게. 근데, 음, 마찬가지예요. 점수를 정확하게 합격 점수 주기에는 애매해. 요런 점수 진짜 많이 받아요. 아,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도 이렇게 맞으면 답답해요. 왜 45점을 못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항상 들거든요. 왜냐면 다 적었는데. 난 다 적었는데. 이런 거죠. 가상화 기술 분류, 아, 또 똑같은 거니까 볼까요? 어떻게 하셨나? 그쵸. 좋아요. 물리적, 논리적 꼭, 그쵸. 통합 분할을 통해, 네, 굿, 베스트 정의, 간글이 없어요. 간글. 그래서, 너무 물리 서버, 논리 서버 가상화만 하셨네. 개운데, 어차피. 그래서 가상화, 이거 하나, 여기 앞에다가 이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한 기술로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포할 때는 이런 거 해.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가상화 하나만 설명했다. 배운데 흐름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간결해 주시고, 기술 분류 좋죠. 네, 좋아요. 글씨로 잘 쓰셨어요. 그렇죠. 글씨 별로 안 많아 보이시죠? 딱 봐도 잘 쓰셨어요. 키워드도 여기 확실하게 잘 보이고, 왼쪽 정렬, 좌우 정렬, 무중전하는 서비스. 좋아요. 그래서 기술 요소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기술이 발전했는데 여기다가 글씨 하나 가상머신 LXG 같은 기술이 발전해 라고 하시든가 조금 효율적 적용보다 가상화 의의를 빼도 돼요. 효율적 적용 위에 가상머신 LXG 도커 등 기술이 발전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유가 되죠. 그래서 난 이걸 설명한다가 되죠. 아 뭐예요 이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안 돼요. 물어본 거는 한 페이지. 아 여기 너무 잘했는데 앞에. 그렇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중요도는 뒤로 가는수록 더 중요도 있다고 그랬죠. 가나다 있으면. 그렇죠? 모든 문서는 중요한 거가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순서상 앞에 내용이 더 적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래서 저희 뭐 사업 계획서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첫 번째는 개요잖아요. 사업 일반 현황. 그래서 우리 뭐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력이나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에 대한 내용을 잔뜩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적었어. 아, 여기서 바로 요게 5점이에요. 세 개 물어봤잖아요. 5점, 5점, 5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5점 중에 얘는 5점 받았어요. 굿. 그 다음 얘는 5점 못 받죠. 3점 정도 맞을 거예요. 양이 너무 적어. 그럼 이미 8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그러네? 그쵸? 갑자기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들이었지 않나요? 그쵸? 기술 들이었잖아요. 아까 시험 문제가. 그럼 기술 들이는데 요거 쓰고 말았어요? 그럼 또 얘도 3점이죠. 그럼 2점씩 깎였잖아요. 그럼 몇 점이에요? 4점 깎인 거잖아요. 15점이 아니라 11점이야. 이런. 근데 11점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13, 뭐 12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37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못 붙어요. 그럼 실제 시험에 제일 많이 맞는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답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점수가 있으면 안 돼. 한 문제까지는 괜찮아요. 2교 시험 같은 경우에. 아예 몰라. 근데 모르는 문제도 페이지는 만들어서 이 정도 점수를 받는데 지금 아는 문제를 썼는데 이렇게밖에 못 받았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최소한 여러분. 왜냐면 성의가 없게 느껴져. 이 정도. 성의가 있어. 아는데 이거밖에 안 적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 줄 필요가 없어요. 아, 아니면 이거밖에 몰라 적었나? 공부 더 할 사람이네? 공부 더 할 사람한테 점수를 뭐하러 줘요? 어차피 점수 어떻게 점수를 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어차피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점수를 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사람들 점수라서 그러니까 30점 때 35점을 맞았던 7점 맞았던 40점 이하로 맞은 거는 의미 없어요. 그게 45점이든 37, 8점이든 차이 없어요. 그거 1, 2점 더 맞았다고 뭐 더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큰 의미 없이 점수 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5점 이하는 거의 안 주거든요. 어차피 떨어질 사람은 35점 주나 39점 주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그때그때 기분 따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음, 그 3달러랑 4달러 다 나를 어떻게 나누시겠죠? 어떻게? 똑같죠? 개념도 기술. 항상 그 세트죠. 항상. 모든 단락의 세트는 개념도와 기술 요소 또는 개념도와 기술 요소. 근데 보통은 어떤 걸 물어봤으니까 개념이 들어가는 게 좋죠. 항상 요 세트는 계속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건 그냥 기본 템플릿이죠. 근데 개념이 없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 건 빠져야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술들을 물어봤으면 그래서 아까 가나다로 빼는 한이 있어도 여러 개를 적든가 세 개 못 적겠으면 두 개를 적고서 간글로 쓰시던가. 난 아라는 표현 하셔야 되잖아요. 기술 둘 물어봤는데 그렇죠? 난 여기까지는 아라는 적을 시간이 없을 뿐이야. 내가 몰라서 안 적은 이 포인트는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럴 땐 간글에 당연히 밑줄 있어야죠. 눈에 보이라고 지금 그냥 간글이 아니야. 난 여기에 기술 요소도 적은 게 맞아. 이거를 어필하셔야 되잖아요.
눈에 띄게 해주셔야 돼. 어필이 돼요. 그냥 간글에 썼으니까 알겠거니? 몰라요. 간글은 그런 읽을 때 집중도가 떨어져요. 말 그대로 간글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었니 정도 수준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채점할 때. 앞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게 잘했니 정도의 수준으로만 읽기 때문에 거기 키워드가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지되게 해줘야 돼요. 간글 밑줄 하나 그어서 인지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적었으니까 너가 알겠거니? 아니, 절대 몰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그쵸.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좋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잘하셨네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서 주요 기술은 정의 및 구성도. 사실 이게 인트로인데 너무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간글로 쓰셨고 왜 굳이 간글로 먼저 쓰셨을까요? 올라가도 되는데. 잘려도 돼요. 많이. 여기는 또 간글이 없어. 여기는 쓰고 여기는 이거 왜 바꿔야 바꾸세요? 슈퍼앱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어야죠. 2023년에 주요했다. 예, 예. 2024년 없지만 2023의 핵심이었다. 어, 그거 왜 2024년 외에 같은 기술 외에 2024년 핵심인 슈퍼앱도 중요하다. 쓰시면 되잖아요. 나 말이야 만들기 나름이지. 꼭 2024에 없다고. 얘는 중요하니까 자꾸 저희가 넣은 거니까. 2024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2023 것도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 잘 하셨어요. 시간도 좋아요. 뒤에 보면 근데 중간상 중간 중에 한 칸을 빼라고 예, 띄워야죠. 마지막 줄이 이럴 때는 무조건 간글 쓰고 그쵸. 비워놓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 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가 비워지면 안 돼요. 걔는 한 달라 띈 걸로 느껴지지 않고 안 쓴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넘겨서 띄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 돼요. 네, 써야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채워서 넘어가든지 해야 된다. 바뀌면 안 돼. 디지털 엽기는 여기 3달러, 이미 22분 50초면 4달러 쓰셨어야죠. 무조건. 왜 시간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4달러, 이렇게 시간이 남았으면 무조건 4달러 쓰셔야 돼요. 이게 악착같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안 된 분들한테 제가 4달러 쓰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잖아요. 일단 내용 줄여서 그렇게 쓰신 연습하시라고 하죠. 근데 이미 시간이 안에 썼어? 그럼 무조건 4달러 가야죠. 추가 달러 써야죠. 점수를 더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 악착 같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체킹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시간 안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아야 더 쓸 건지 말 쓸 건지 정하잖아요. 그래서 세 개 물어봤는데 마찬가지죠. 얘를 물어봤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 가야죠. 이 사례를 많이 써야죠. 그러라고 여기 사례라고 붙여준 거잖아요. 그럼 개념만 써도 최소 반 페이지를 써야 될 판에 두 개를 어쨌든 물어본 건데 반 페이지라니. 안, 안 돼요. 피해 양산을 했어. 얘도 3대 이슈가 있다는 얘기는 있어야죠. 그렇죠. 이런 피해가 양산돼서 3대 이슈가 발생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좋아요. 허위 조작, 디지털 혐오, 네, 진짜 이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개념도로 표현하고 각각을 쓰시던가 이렇게 아까 쓰신 분 있었죠. 또는 이렇게 쓰시고 싶었다면 개념과 개념도와 사례가 됐던 기술이 됐던 특징이 됐던 뭘로 왔던 세 줄 표 하나에 넣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고 싶었다면. 이렇게 쓰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개념 도만 쓰실 거예요? 개념 도만 있는 게 어딨어요? 그쵸? 설명하는데 개념 도만 그려놓고 너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봐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 논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걸 내가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걸 작성해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봐도 인지할 정도는 돼야 돼요. 모든 문서의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잘 쓴 문서잖아요. 그렇죠? 물론 탁에 따라 다르죠. 원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되는 그 사람은 타겟이 아예 제외된 문서라면, 그렇죠? 기반이 다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쓰겠지만 사실 저희가 쓰는 건 결국 모르는 사람도 알 만한 내용을 쓰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기고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문 기고도 하고 그러셔야죠. 그런 것도 있어요. 기술사들 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뽑아요. 1년에 기술사들 중에서 뽑아요. 그럼 1년 내내 이제 그 IT 트렌드 이런 거 있잖아요. 신문사. 그런 데서 기술사들이 그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뽑혀고 하면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1억인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하시면 다 1억이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려면 이미 이런 게 좀 베이스 같아. 이런 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뽑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자체가 그런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피해 발생한 거 맞죠? 그래서 대응 방안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기조. 좋아요. 이건 잘 나누셨어요. 정경, 사기 기반으로 난 나눌게. 굿. 23분. 2단락 바꾸시고 시간 남았으니까 4단락 추가. 첫 번째 문제 참 잘 쓰셨는데. 시간 관리가 되면 무조건 4단락. 대연, 공약, 물, 개념, 또는 보고, 때문인데 2단락이었죠? 2단락은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문제 잘하셨어요.15 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15 좀 못 받을 것 같아요. 2단락 때문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이러면 다시 2인가요? 1이죠. 또 똑같은 거네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세 개에서 이렇게 했고, 사례를 이렇게 적었는데, 또 간글이 없어요. 아, 간글. 그리고 한 페이지, 분량이 너무 적어요. 분량 늘려주세요. 분량이 너무 적다. 그걸 3단표로. 이런 단어가 키워드로 들어가면 돼요. 사례에 대한 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수사, 디지털 범죄, 이런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런데 옆에다 설명을 쓰면 되니까. 여기서 키워드로 도출해서 앞에다 쓰셔야죠. 그렇죠? 간글 쓰시고, 3대 이슈, 3대 이슈 정의는 좀 이상한데? 아, 예를 적으시려고?
일단 여기 정의 썼으면 여기도 정의어야죠. 여기 개념이면 여기 개념이고. 근데 지금 글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비율도 좀 안 맞네요. 그렇죠? 3단표 아니고. 그렇죠? 얘 비율과 얘 비율이 맞아야죠. 지금 글씨 너무 많고. 글씨 작아. 글씨 키우셔야 돼요. 글씨가 작으니까 글씨가 많아지는 거예요. 글씨를 키우시면 강제적으로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글씨가 큰데 어떻게 많이 써요? 그러면 쓸데없는 글씨들을 빼게 돼요. 나도 모르고. 왜냐면 써야 될 내용은 있는데 글씨는 커, 공간은 작아. 우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심플하게 표현하게 돼요. 그쵸? 일단 글씨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 자연히 줄어. 글씨 양을 줄여서 어떻게가 아니라 글씨를 키우면 글씨 양이 줄어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이 되니까 자연히 줄여서 쓰고 축약해서 쓰는 연습이 돼요. 이게 1번이 글씨부터 키우시는 거. 아시겠죠? 한글 써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씨, 네, 그렇죠. 누가 봐도 40분 걸리죠. 이거 어떻게, 어디 개념도 다 어디 갔나요? 그림은 여기 하나 있고 지금 그림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건 뭐, 글씨양 일단 1번, 이건 뭐 피드백 해드릴 게 하나가 없어요. 도식화 넣는 거. 그다음에 도식을 못 하겠더라도 글씨를 크게 쓰시겠다. 이 정도 글씨면 반은 줄여야겠어요. 글씨를 1.5배 키워주세요. UAM의 특성과 이거 두 개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거 안 나눠져 있었지 않나요? 이게 가나다라 아니지? 뭐 가나다 아니었나요? 세 가지였나요? 네 개였나요? 하나 아, 그래요? 그럼 아까 다른 분이 잘못 쓰신 거네. 목차로. 가나다라면 묶어서 쓸 때 쓰더라도 어쨌든 두 개씩 쓰는 게 좋죠. 그 개념을 이게 가나다라면 사실 이건 0.5페이지, 0.7페이지 정도 수준만 쓰셔도 돼요. 가나다라면. 그래야 얘도 0.7, 0.7, 0.7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페이지가 3.5페이지 수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되면 상관없어요. 더 쓰시도.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개념과 특성 다 쓰셨고, 그래서 개발 중이야. 그래서 이번에, 얘 가랑 나로 가셔야죠. 일단, 단락을 크게 뺐으면 한 페이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단락을 크게 뺐으면 한 페이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쓰실 거면 가로 가야죠. 그리고 물어본 거라서 이거보단 좀 더 양이 많은 그림이 하나도 없네. 얘는 또 이렇게 2와 3은 합쳐주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로. 간글 있어야 되고요. 연계 방안도 이런 표는 제가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는 절대 없던 표인데. 그렇죠? 특히 1, 2, 3, 4 이건 뭐 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연계 방안 마찬 가로 빼시고 개념도 전체 연계 방안 구성도라고 해주시고 나에다가 상세 설명하신 다음에 그렇죠? 앞에 절차, 단계, 그룹핑 하셔야죠. 그다음 키워드, 연계 방안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야죠. 그리고 설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키워드는 뭐 여기서 도출해서 갖고 오셔야죠. 적외도 위성 연계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설명 쓰시고 이거 뭐죠 이게? 버티포트인가요? 버티포트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쓰시면 되죠. 그렇게 빼오시면 돼요. 버, 이건 여기는 수신이고 여기는 연계잖아요. 그다음 버티포트 수신, 버티포트 연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뒤에 설명 쓰시는 거를 키워드로 빼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설명으로 방안이라고 또 설명 글로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 양이 너무 부족해. 또는 항상
3단 곱차 BC가 너무 많습니다. BC야. 4번은 써야 되는데 네. 차 넘어가는 거라고 그냥 써와. 잘 모르는 그래도 써야죠. 양은 채워야 돼. 시간이 오버됐어도 양은 채워야 된다. 심플하게 가야죠.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지. 점수는 뭐 까이를 하고 가는데 비워놓고 가면 안 돼요. 비워놓고 가면 진짜 빵점 그 부분 빵점 맞는 거니까 뭐라도 채우긴 채워야 된다. 대신 시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두 번째 문제 40점보다 더 파여야 돼요. 이거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